눈에 가시 같은 중국과의 끊임없는 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인도가 한국을 찾아 나서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을 벌이면서 유혈 충돌로 20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후로 중국과 인도의 외교적인 마찰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국경 분쟁을 두고 급기야 중국 관영 매체가 전쟁까지 언급했고, 히말라야 판공호 부근에서 양국 군인들 간 벌였던 총격전 이후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도가 먼저 총기를 사용해 시작되었다면서 중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며 인도에 엄포를 놓았고, 중국군은 폭격기와 탱크, 장갑차 등을 국경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인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도군은 중국이 경고하자 곧바로 국경 인근에 탱크와 전투기, 아파치 헬기 등을 전진 배치했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등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발단은 양국 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현재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선 상태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실질 통제선을 바꾸려 하자 무력 충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잠시 잠잠하던 인도와 중국의 감정이 최근 다시 대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인도 선원의 입항 등 인도인 입국을 금지하고 나서자 인도 정부가 인도 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중국인을 태우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압박을 가하며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모습입니다. 국경 문제로 시작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중국 의존도의 완전한 탈피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인도는 현재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며, 앞서 틱톡 등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과 스마트폰 어플 260여 개 등도 금지했으며, 통신 분야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중국을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 수입국 2위답게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맞서기 위해 최근 4조 원어치의 무기 수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인도 언론 더 힌두는 인도 국방구매위원회가 4조 2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5조 8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및 개발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개월 사이 총 10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예산을 승인한 것인데요. 인도가 이렇게 5개월 만에 두 차례나 무기 계약에 나서며 서두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나라번의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 방문길에 나섰고, 한국과 국방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29일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인도 나라번의 육군 참모총장을 접견하고 방산 국방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간 지연된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 국방교류 협력을 내년 중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 협의로 현재 하나디펜스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3조 원대 인도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의 최종 계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또 한 번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군의 시험평가에서 러시아를 꺾은 한국은 단독 후보로 올라섰지만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끊임없는 태클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디펜스와 수주전에 참여한 러시아는 하나디펜스의 비호복합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줄기차게 사업 재검토를 주장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을 내세워 한국의 우선 협상자 지위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클로 결국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의 요청을 반영해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를 내부 독립감시기구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방해에도 한국은 성능 테스트 과정에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인도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하는가 하면 인도 방산 기업과 함께 비호 복합 체계를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현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정부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가 제시한 수준을 만족한 제품은 비호 복합 외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호 복합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대공 무기 체계로 대공포의 짧은 사거리를 적어도 단거리 요격 미사일로 보완하는 체계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앞서 지난 2017년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기술 이전 가치를 포함해 7,200억 원 규모이며 현지 업체와 5대5 비율로 합작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3,7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후 3년여 만에 3조 원대 규모의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담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인도 차기 잠수함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도 차기 잠수함 사업은 2021년부터 체결을 시작하는데 7년 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외에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뛰어들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력을 앞세워 수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 끊임없는 국경 분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호주와의 분쟁으로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코로나19의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분노하며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와 호주산 보리와 와인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보복에 나섰고 호주의 대중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중국의 자충수가 되어 중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겨울을 맞은 중국 곳곳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5도를 넘기면 곧바로 난방을 꺼야 하고 3층 이하 승강기는 가동을 중지하며 전기 난로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구들은 사용 금지에 일부 학교에서는 3도 이상일 때 난방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전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 세계의 불청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에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인도, 계속되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인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사킹이었습니다. 면 폭발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지난 8일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고 사흘이 지난 지금 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이른바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고일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아베 총리와 줄다리기를 하는 인상을 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좋다. 오는 7월에 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의 생명하달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심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 행위 때문에 3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버렸다. 오늘에서야 11일부터 도쿄도 내 업소들에 대한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니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쟁적으로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고객행위도 오히려 적극적인 느낌이었다. 그 3일간 도쿄 코로나19 감염자는 144명, 178명, 189명으로 연일 기록을 갱신했고 오늘은 1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 주부터는 1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고일케 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최초로 언급한 감염 폭발, 이른바 오버슈트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도쿄도의 집계 현황표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반박이 가능하다.
아래 도쿄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얼마나 PCR 검사를 받았고 그중 몇 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도쿄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검사를 한 수치가 지난 3일에 551명에 불과하다. 이날 확진자 수는 89명이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3월까지는 PCR 검사 실시 인원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도 못 미친다. 4월부터 늘기 시작해 평균 300건대에 도달했다. 인구 12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PCR 검사량이 결국 평균 300건, 최대 550건이 전부라는 이야기다. 9일의 경우 확진자가 189명이나 나왔는데 검사 실시 인원수는 344명이다. 54.9%에 이르는 놀라운 확진율이다. 거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계속 말해왔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 아픈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확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를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감염 경로를 모른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른바 클러스터 부수기가 바로 이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경로 파악 및 검사였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당연한 검사 및 행동 규칙이지만 아베 총리는 이게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버렸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면 클러스터 부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만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명은 중증이고 한 명은 병증으로 도쿄도가 제공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 역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케이스이다. 나도 이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 따로따로 만났다. 3월 초순에 만난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고 2주의 잠복기가 지났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고열,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미각이나 후각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일본, 아니 적어도 도쿄는 내 주위에까지 감염자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증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론적으로 이 병을 잡으려면 전 국민이 격리되어야 한다. 실제 아베 총리도 사람 간의 접촉률을 80% 줄일 수 있으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도가 내리는 이런 느슨한 긴급 사태 선언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턱도 없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려면 전철을 타야 한다. 파친코, 키아바레, 나이트클럽 등 3mm 공간을 아무리 휴도 없이 끼면 뭐하나 전철이 10,000원인데 병증인 사람 누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비말이 날아가고 그것을 모른 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옮길 것인데, 나고야가 긴급 사태 선언 대상에서 빠진 이유, 결국 스페인이나 인도처럼 강력한 자택 격리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전파력이 느슨해질 뿐이지 퍼질 수밖에 없다. 아베노믹스의 환영에 사로잡혀 아직도 경제 침체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제3의 도시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현을 긴급 사태 선언 대상에서 빼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치현에는 토요타 자동차 등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는 공장들이 여럿 있다. 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안 그래도 힘든 일본 경제가 거의 붕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이치현만 제외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통계를 봐도 아이치현의 감염자는 긴급사태 지역으로 선포된 후쿠오카현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아이치현이 빠지다 보니 호스트, 호스테스, 파친코 중독자, 사채업자 등 도쿄의 유흥가 사람들이 나고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나고야는 아직 파친코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열고 있고 밤거리도 자숙의 분위기는 있지만 도쿄처럼 아예 문을 닫지는 않기 때문이다. 긴급 사태 선언을 실시해 한 달간 노력해서 7개 지역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다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검사 시스템에 변함이 없고 대중교통수단이 그대로 다니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면, 즉 사람 간의 접촉이 현재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염자 추세가 쉬 꺾이지 않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고 다시 끼우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잘못 끼웠는지 아닌지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잘못 끼웠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추를 일단 채워오자고 한다.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다.
오늘 발표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를 넘고 있다. 지지 이유의 51%는 믿고 맡길 만한 다른 정치 세력이 없어서이다. 10일 일본 코로나 하루 700명 최고치 기록 흔들리는 일본 올림픽이 눈을 감겼나? 일본이 올림픽을 핑계 감추려고 했던 중국 완발 코로나-19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된 도쿄와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일본의 감염자 수가 11일 하루 만에 715명, 7,608명의 누적 확진자 기록해 곧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